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득세 세 번째 강의로요. 소득세의 계산 구조, 그리고 세율, 또 뒤에 가서 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득세 세율 구조를 한번 볼게요. 세율 구조는 복잡하지 않아요. 수익금액, 수익금액은 매출액이죠.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체감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소득금액이라고 불러요. 이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빼면 과세표준이 나오고, 요 과세표준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타 뭐 공제하면 빼고 뭐 가산세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업자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나머지는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요 필요경비를 얼마를 우리가 넣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크게 좌우가 됩니다. 요 필요경비는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매입비용, 사업을 하면서 물건 사원 사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매입비용, 또 직원이 있으면 인건비가 나가겠죠. 인건비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 사장님 본인의 비용은 아니에요. 직원을 채용했을 경우에 그 직원에게 주는 급여 또는 퇴직급여, 이게 인건비고요. 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임차료 나가겠죠. 임차료. 또 직원들이 있으면 또 복리후생비도 나가죠.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받은 게 있다, 그럼 이자 비용이 있잖아요. 그 이자 비용도 다 비용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들어가는 돈은 대부분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돼요. 요 필요경비 요것을 잘 챙겨놓고 수익금액에서 빼야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른 건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그럼 이 필요경비는 여러분들이 비용 증빙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수익금액은 거의 다 노출이 돼요.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팔면은 거기 다 드러나죠. 이거를 감추거나 제외하거나 할 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수익금액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투명하게 드러나고요. 이 필요 경비를 얼마나 누가 더 잘 증빙을 보관하고 잘 반영해서 세금을 신고하느냐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우리 사업자분들은 경비를 어떻게 잘 보관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시다 보면 이런 걸 챙기기가 쉽진 않아요. 하지만 쉽게 챙길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잘 들어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율은 볼까요? 세율은 6%에서 42%까지 7단계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이 세율은 어디다 곱하면 과세표준, 과세표준에 곱합니다. 우리 과세표준 어떻게 구했죠? 앞에서 보시면은 수익금액에서 비용 빼고 소득공제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수익금액이 높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아니라 비용을 제하고 소득공제를 제하고 남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똑같이 수익금액이 1억이라 하더라도 비용이 어떤 사람은 5천만 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8천만 원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비용이 8천만 원인 사람이 세금을 훨씬 적게 내요. 당연하겠죠. 이익이 그만큼 적은 거니까요. 그래서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이 증가하고, 이 누진공제액이 뒤에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계산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누진공제액이 뭐냐면 세액 계산 시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여야 하나, 그냥 복잡함으로 최종세율을 과세표준을 곱한 후 공제하는 금액이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과세표준 3천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산출세액을 한번 구해볼게요.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산출세액입니다. 산출세액인데, 자, 3천만 원이면 어때요? 3천만 원이면 여기 1200에서 4600 사이에 들어가죠? 그럼 세율이 15%예요. 그러면은 1200까지는 6%이고 1200만 원 넘는 금액만 15%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세표 3천만 원이면은 1200까지는 6%로 정하고 6%로 계산하고, 요 1200이 넘는 금액 1800만 원이죠. 요거를 15% 곱해서 세액이 342만 원이 나온다 이 뜻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원칙인데, 이렇게 되면 과세표준이 커지면은 세율 구간마다 곱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요 과세표준이 있는 구간에 세율을 곱해요. 자, 3천만 원은 1200에서 4600만 원 사이니까 15% 세율 구간이잖아요. 그거 곱하고 그 다음에 누지공제를 빼줍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342만 원이 나와요.
이런 계산 구조는 굳이 뭐 아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다는 아시면 되고, 다만 과세표준이 증가를 하면 세율이 급격히 올라간다. 최고 세율이 42%잖아요. 지방세 4.2% 하면 46.2%의 세율이에요. 거의 뭐 절반의 세금을 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5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그게 적용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용 처리 방법은 우선 한 가지 볼까요?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세금 계산서가 증빙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붙는 그러한 물건을 사거나 했을 때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럴 때 이제 대부분 계좌이체나 돈을 주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가 우선이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세금 계산서 신고를 하면 되고요. 신용카드는 그냥 결제 수단일 뿐이에요. 이거는 세금 계산서로는 잘 증빙이 받아 놓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자,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정해서 홈택스에 등록한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 세금 계산서를 받지 않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이 신용카드 그 자체가 증빙 서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했을 때 영수증을 받잖아요. 그럼 그 영수증을 다 수동으로 보관할 거냐? 그러면 불편하죠. 그래서 이 신용카드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 신용카드는 뭐냐면은 내가 사업용으로 쓰겠다고 정해놓은 카드예요. 카드사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용 카드인데 내가 이 카드는 사업용으로만 쓰겠다고 정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한 카드입니다. 그 카드는 결제 내역을 다 국세청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용 신용카드 하나 딱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용으로만 그 카드를 쓰는 거죠. 그러면은 증빙서류를 따로 받아서 보관할 필요가 없고요. 또 세금 신고할 때 그때도 우리 홈택스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무 대리인들이 편하게 기장을 할 수도 있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할 거는 이걸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을 해야 되고 사업용으로만 써야 된다. 이걸 개인용으로 막 혼합했으면은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이거를 개인용으로 쓴 것과 사업용을 구분해서 또 분리를 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너무나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카드를 두 개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는 사업용으로 쓰고 하나는 개인용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용으로 쓰는 거는 이제 그건 그냥 본인이 쓰는 거고 사업용으로 쓰는 것만 세금 신고할 때 비용으로 계산해서 세금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지출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는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받습니다. 지출 증빙용.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는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을 받아요. 그거는 근로소득 계산할 때 소득공제 해주는 거고 우리 사업자분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비용이에요. 비용. 사업 관련된 비용. 그걸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 근데 영수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는 그 결제할 때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달라 이렇게 말하시면서 사업자 번호를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그 음식점에서 사업자 번호를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해줘요.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게 번거로우면은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하나 만들어도 돼요. 이거는 우리 홈택스에서 국세청의 세무서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해서 하면은 현금 영수증 카드를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내가 있는 카드 있잖아요. 뭐 멤버십 카드도 되고 여러 가지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홈택스 지출 증빙용 카드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먹거나 한 다음에 현금 주고 결제 수단을 낼 때 그 카드를 제시를 하면은 그래서 긁으면은 그게 지출 증빙용 영수증 발급이 돼가지고 홈택스에 뜹니다. 그러면 또 내가 지출 증빙 영수증을 보관할 필요가 없죠. 그렇게 증빙을 보관하시는 거예요. 아주 간편하죠. 자, 세금 계산서는 당연히 받는 거니까 그걸 하시면 되고 사업용 신용카드나 지출 증빙의 현금 영수증을 받아서 증빙 서류를 보관한다.
따로 보관할 필요 없고 다 전산에 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서류는 5년간 보관할 필요 없고요. 세금 신고가 간편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거 잘 아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